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어제 애플이 전기 자동차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사라지게 만든 결정적인 악수라는 비관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1위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점포 150곳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이라는데 이 암울한 백화점 미래를 보여준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대표하는 시리얼 브랜드 켈로그의 최고 경영자가 최근에 한 방송 인터뷰에서 서민들이 돈이 없으면 시리얼을 저녁에 먹어도 좋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애플이 전기차 사업 포기를 선언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라디오 코리아도 이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전격적으로 전기차 사업을 접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메일로 회사 차원에서 이메일로 직원들에게 애플 전 직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기차 프로젝트를 완전히 마무리한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전기차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지금 전기차 프로젝트 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 애플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 다 AI 부분에 재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확실하게 이제 전기차는 끝났다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왜 전기차 사업 포기한 거예요? 네. 애플은 그 인공지능 AI와 네. 증강현실이죠 헤드셋 등에 집중한다는 이런 계획을 네. 내놨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만드는 작업 그리고 비전 프로죠 헤드셋 그 이름이 비전 프로인데 비전 프로 헤드셋의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시장은 어제 애플 발표가 나오니까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뭐 요즘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좋은 흐름이 아닌데다가 애플이 오랫동안 이 전기차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못 내왔다는 점에서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어제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1% 정도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현재 애플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어요. 0.78% 한 주당 1달러 41센트 정도 좀 떨어진 상황. 오늘은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뭐 이 애플 결정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애플 전기차 포기 발표가 나오자 특별 보도했는데 애플의 미래 성장 동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아주 강력히 비판했고 굉장히 좋지 않게 보도를 했습니다. 전기차 포기 발표 직후에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약간 올랐지만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오르긴 했지만 그러나 애플의 미래의 비전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이 대단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애플의 미래를 예상했습니다. 네, 블룸버그가 그렇게 보도했다는 네. 거는 전기차 사업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애플 입장에서 투자한 세월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10년이에요. 거의 10여 년 동안 10년이나.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기차, 특히 자율주행차에 네. 매달렸어요. 애플, 뭐 구글, 뭐 이름 있는 그런 그 IT 쪽의 대기업들이 이 전기차, 특히 자율주행차 경쟁을 펼쳐왔는데 애플이 지난 10여 년 동안 여기에 매달리면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아주 적극적이었는데 결국 이제 포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이 대단한 회사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게 뭐 잠깐 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라 10년이라는 세월이란 말이에요. 요즘 같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에 10년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세월인데 천하의 애플이 10년을 매달려서 결국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아무런 결과물도 내지 네. 못하고 이거 포기한 거기 때문에 이 애플의 어떻게 보면 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걸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 전기 자동차 특히 그 자율주행차가 사실상 미래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했다는 건 애플에게 상당히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비전 프로 그 헤드셋 증강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 같은 경우 일부 얼리 어답터들은 관심을 나타내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좀 차갑지 않습니까? 굉장히 차가웠어요. 저도 이거 써보게 됐는데 너무 무겁고요. 무거워요. 이걸 네. 잠깐은 써볼 수 있는데 뭔가 싶어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1시간 2시간씩 쓴다고 생각하면 답답해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무거워서 불편한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컨텐츠가 없어요. 이거 쓰고 뭘 봐요? 입체 영화, 3D, 4D 영화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영화 한 편 보자고 그 무거운 걸 영화가 2시간 가잖아요. 2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도 참 말도 안 되는 거고 영화 보는 거 말고는
이 3D, 4D로 해낼 만한 게 별게 없어요. 뭐 게임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콘텐츠가 없는 것에 비하면 너무 무겁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좀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걸 좀 쾌적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하는 지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무인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자율주행차, 무인 자동차,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AI가 운전하는 차 이게 핵심인데 AI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무인 자동차 때문이에요.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AI에 매달린 것도 바로 무인 자동차 때문인데 운전하는 시간 동안에 사람을 해방시킨다. 이게 무인 자동차의 핵심입니다. 왜 사람이 운전할 수도 있는데 굳이 무인 자동차를 만드는 이유는 이게 뭐 멋있어 보여서가 아니라 사람이 운전하는 동안에 운전밖에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뭐 출퇴근하다 보면 405 프리웨이 엄청 막히고 하다 보면 하루에 2-3시간씩을 운전하는데 허비하는 사람들이 이거 LA 남가주에도 허다하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2-3시간을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무인 자동차로 해방을 시켜주면 그 2-3시간 동안에 뭐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거나 자기만의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게 결국 이런 기업들에게 소득으로 다시 수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AI가 중요한 이유도 AI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AI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성을 띠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AI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데 지금 애플이 전기 자동차 특히 그 자율주행차를 포기하면서 AI 만들겠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테슬라나 이런 데서 AI 만드는 이유가 AI가 목적이 아니라 AI를 바탕으로 해서 무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무인 자동차로 가기 위해서 AI가 필요하기 때문에 AI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좀 더 정밀하게 사람이 운전하는 전기 자동차도 좀 더 쾌적하고 안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AI가 필요한데 애플이 전기 자동차 포기하면서 AI 만들겠다. AI를 만들 수 있으면 전기 자동차 포기 안 하죠. 이게 좀 논리적인 모순이고 그래서 이 애플이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은가 싶고 그만큼 이 AI와 관련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좀 그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애플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누구와 사업을 하고 협력을 하고 자기들이 갑이 돼야 되고 다른 업체들이 을이 돼야 되고 한국 뭐 현대자동차한테도 그런 제안 했잖아요. 그래. 애플 차를 하자. 모든 건 다 현대기술로 하는데. 예. 이름을 맞아요. 애플차로 하는. 네, 그리고 누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갑이 돼야 되고 모든 기술을 다 남의 걸 쓰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순수한 능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포기한 거고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거 굉장히 큰 타격이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애플의 미래에 아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전기차 포기 결정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애플의 미래가 별거 없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다. 애플은 이제 전화기나 만드는 회사인데 전화기 그 일론 머스크 회장이 얘기했듯이 전화기 없는 세상까지 얘기하자 자기 전화번호가 없애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애플이 전화기만 갖고 아이폰만 갖고 과연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점.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이 사라진 애플에게 과연 어떤 미래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지금 언론들은 굉장히 애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 백화점 메이시스가 대대적으로 점포를 정리했다는 저희 보도가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어제 그 토니 스프링 CEO가 공식 발표했죠. 앞으로 3년간 실적 저조 매장 150개 정리하겠다. 전체 매장의 30%를 그 폐쇄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올해 말까지 메이시스 50개의 점포를 정리하고 2026년에 가면 전체 점포 수를 350개 정도만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66년의 역사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미국 제1의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가 전국에 500여 곳 이상의 점포를 운영 중인데 이제 많이 줄이겠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점포들을 큰 폭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뭐 사업을 해 나간다는 그쵸. 계획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백화점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일단 건물도 크고 그런데 이 소규모 매장으로 전환해서 30개로 새로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오, 네. 기존 백화점 크기 한 5분의 1 정도니까 굉장히 작은 규모고요. 자회사 그 메이시스의 자회사가 또 블루밍데일 아닙니까? 예. 블루밍데일 그리고 미용 전문점 체인 블루머큐리 등을 15곳 30곳을 오픈해서 이렇게 좀 소규모화하면서 좀 다양화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참 메이 컴퍼니였거든요. 그때는 이름이 네. 메이시가 아니라 예. 메이 컴퍼니 그러면은 참 정말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이 백화점이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점포를 대폭 정리하는 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역시 백화점 안 되는 거죠.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이 미국에서 이 백화점 중산층
어떤 좀 상징적인 그런 존재였는데 중산층들이 쇼핑하고 소비하는 이제 그게 빛을 발한 겁니다.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면서 지금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이제 뭐 필요하면 일단 아마존 접속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고 이 메이시스까지 가는 것도 귀찮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이 미국 소비 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양극화됐는데 더 양극화됐어요. 그 로스라든가 TJ 맥스 같은 건 그냥 저가잖아요. 네. 저소득층이 많이 가요. 로스나 TJ 네. 맥스. 거기는 아직 경쟁력이 있습니다. 싸니까 경쟁력이 있고 비싼데 럭셔리한 그런 명품점은 역시 돈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경쟁력이 있고 이 메이시스 같이 중산층이 가는 가운데에 낀 중산층이 가는 데가 가장 경쟁력이 없어요. 중산층 중에 힘들면 로스로 가버리죠. TJ 맥스 가버리고 중산층에 좀 돈이 생기면 명품 사고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메이시스 같은 데가 가장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지금 변화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 소비도 양극화 되는 거예요. 아주 비싼데 아주 싼데 중간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메이시스가 사라지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자, 다음엔 시리얼 소식인데요. 그 켈로그의 최고 경영자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을 해서 네. 또 이게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네. 게리 필립 켈로그 CEO인데 최근에 그 CNBC와 인터뷰에서 네. 요즘 식료품 가격 굉장히 비싸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네. 여러 번 다뤘는데 외식하기도 힘들고 마켓 가서 음식 재료 사기도 힘들고 그런데 서민들의 어려움이 크다 하는 이제 질문을 CNBC로부터 받고 대답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돈 아끼려면 저녁으로 시리얼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아주 망언으로 지금 등극이 됐습니다. 네. Poor family should consider cereal for dinner 이렇게 얘기했어요. Poor family는 시리얼을 디너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아침 식사의 대명사 아닙니까 시리얼은?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부터 일하자니 좀 힘드니까 간단하게 허기만 좀 때우고 이제 일하기 위해서 시리얼 먹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아침 식사의 대명사격인 시리얼을 저녁에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uor family라고 푸어 패밀리라고 아주 콕 집어서 콕 집어서 푸어 얘기를 패밀리.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맞아요. 9첩 반상, 7첩 반상 그러는데 반찬 시리얼은 반찬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네. 시리얼에다 우유만 타면 되니까 반찬도 필요 없고 그냥 우유하고 시리얼만 있으면 너희들은 돈 없으면 시리얼이나 먹어라. 옛날에는 이런 한국에서는 돈 없으면 빈대떡에다 부쳐 먹으라 그랬었는데 네. 요새는 이게 돈 없으면 시리얼이라도 먹어라 이런 얘기. 그러네요. 예. 아. 그 게리 필립 물론 본인은 회사가 이제 켈로그 회사니까 시리얼 만드는 회사라서 그런 건 있겠지만 어찌됐건 시리얼의 장점을 강조했는데요. 시리얼은 다른 음식보다 먹을 때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소비자들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어딨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값싸고 먹기 편하고 쉽게 먹을 수 있고 빨리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시리얼이 이제 아침 식사를 넘어서서 저녁 식사용으로까지 유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분은 지금 자기네 회사 제품 팔 생각에 아주 꿈이 부풀어서 그런지 이 듣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떨지는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러니까 거. 말이 어가 다르고 아가 네, 다른데 네. 돈이 없을 수도 있다. 네. 많이 힘들 때는 네. 그래도 켈로그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뭐 이렇게 네. 애둘러서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푸얼 패밀리라고 패밀리, 하니까 네. 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대놓고 푸어 패밀리 이런 네. 거는 그래서 서민들이 아주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 게리 필립 켈로그 CEO의 발언을 성토했는데 당신 같으면 저녁에 시리얼로 배 채우고 싶냐 이런 원색적인 이제 질문까지 나왔고요. 예전에 프랑스 혁명 때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얘기했다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연상이 된다. 뭐 지금 와서 나오는 얘기 보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런 얘기한 게 한 적은 없어요. 아니라고 없다고 그러죠. 해요. 잘못 네. 알려진 거라고 네. 하는데 어찌 됐건 네. 지금 세간의 인식이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그러니까 현실을 잘 모르는 부자의 헛소리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끼니 해결도 지금 잘 못해서 힘든데 시리얼로 저녁 때우라는 건 악담을 퍼붓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아주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게리 필립 CEO가 증권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임금만 100만 달러고 성과급으로 400여만 달러 받아서 와. 작년에 5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공식적으로만 네. 그렇게 네. 벌어들이는데 그러니까 이 뿔난 서민들은 당신은 그렇게 돈 많이 버니까 우리의 아픔을 모르겠지. 당신은 당신 자녀들에게 저녁에 시리얼 먹으라고 할 수 있겠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한테는 시리얼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자기 자식에겐 주지도 않을 음식을 우리에겐 그러면서 아주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내는데 아무튼 이 미국에서 이
켈로그 CEO의 발언 때문에 때 아닌 이 시리얼로 저도 개인적으로 시리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글쎄요 저녁까지 시리얼 먹는 건 조금 근데 주가 떨어지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녁에 말이에요. 네. 네. 저는 저녁을 잘 먹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막 허기가 잘 자기 전에 허기가 좀 든다 그렇죠. 그러면은 네. 시리얼을 이렇게 한 조금 한봉 저희 한 네. 저희 주먹 정도 네. 우유에다가 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이 배고픔이 바나나 좀 가시죠. 썰어놓고 네. 그저 뭡니까 건포도 좀 썰어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허기 없애는 데는 최고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미론 좋은데요. 이걸 주식으로 먹으라면 좀 근데 그렇지 이제 않을까. 주식으로 이거 먹으라 그러면 그러니까요. 정말 나 네. 저만 해도 이놈이 이게 정신 미친 놈 아닌가 이렇게 되죠. 푸어 패밀리 그 푸어 단어는 패밀리 그 단어가 아주 너무 사람의 네. 가슴을 좀 상처를 주는 상처 줬어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